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카메라 사용법. 카메라 사용법, 괄호 열고, 모드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려워하실 거, 걱정하실 거 없고요. 다만,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 올려둔 노출의 3요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셔야지 아마 이번 영상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카메라 사용법은 모든 카메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옷장 속에 있는 20년 된 카메라와 최신 카메라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회사나 기종 상관없이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카메라 다이얼을 보면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오토 PSAM. 자, 어떤 카메라들은 S 대신에 TV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A 대신에 AV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토 모드. 오토 모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카메라가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값을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설정을 해주는 모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무력하게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오토 모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사람이 원하는 값을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의외로 불편한 모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밝게 촬영하고 싶어, 조금 더 어둡게 촬영하고 싶어, 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거나 아웃포커싱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거나 이런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때 카메라가 그에 부합하게 촬영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오토 모드 안에서도 뭐 자동 모드, 인물 모드, 풍경 모드, 정물 모드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마 오늘 내용을 모두 들으신다면 오토 모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P 모드가 있습니다. P 모드. 오토 모드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기능들이 해금이 됩니다. 바로 노출, ISO, 화이트 밸런스. 이 밖에도 몇 가지 자잘한 기능들이 해금이 되긴 하지만 핵심 기능은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EV 플러스 마이너스 0. 자, 노출 값이란 얘기입니다. exposure. 이게 맞나? 스펠링이? 오, 다행히 맞췄습니다. 하여튼 노출값이 0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카메라가 판단하기에 적정한 노출로 촬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카메라가 판단한 적정 노출과 사람이 판단한 적정 노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평균값을 내서 노출을 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더 밝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둡게 찍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이 노출 값을 이용해서 카메라에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밝게 찍고 싶어, 한 스탑 정도 밝게 촬영하고 싶어 하면 노출 값을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카메라한테 한 스탑 더 밝게 찍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것인데요. 반대로 조금 더 어둡게 촬영하고 싶다 하면 뭐 마이너스 1,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값 아마 0.3 스탑 단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밝게 찍어라, 조금 더 어둡게 찍어라, 이러한 것을 노출 값을 이용해서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ISO와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ISO와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두거나 수동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로 두면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고요. 수동으로 설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적절한 값을 선택해 주어야겠죠. 하여튼 오토 모드에 비해서 P 모드는 노출값, ISO,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기타 뭐 자잘한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S와 A 모드 혹은 TV와 AV 모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S 모드 혹은 TV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직접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모드에서는 조리개 값을 선택해 줄 수가 있죠. 참고로 아래로 갈수록 더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하위 모드에서 변경할 수 있던 점들은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셔터, 노출, ISO, 화이트 밸런스를 모두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S 모드와 A 모드는 셔터 우선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S 모드, A 모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셔터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 값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 줄 수가 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 두면 조리개 값을 알아서 맞춰준다. 조리개 모드에선 반대로 조리개 값을 내가 설정을 해주면 셔터 스피드는 알아서 맞춰준다. 서로 사고 보완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셔터 모드와 조리개 모드는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 특정한 셔터 스피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나 강아지를 촬영해야 돼서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느린 셔터 스피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S 모드에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 두면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알아서 세팅해 줍니다. 어떤 값에 따라서요? 노출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0에다 설정해 두고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 두면 카메라는 조리개 값과 뭐 ISO가 자동으로 되어 있다면 ISO 값을 가지고 이 노출 플러스 마이너스 0에 해당하는 노출 값을 알아서 맞춰준다는 것이죠. 조리개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정한 심도 표현, 그러니까 뭐 아웃포커싱 사진을 위해서 조리개를 1.8로 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초점을 조금 깊게 맞추고 싶어서 뭐 조리개 값을 8 이상으로 조인다거나, 조리개 값을 내가 설정해 주면 셔터 스피드 값을 알아서 노출 값에 맞게 카메라가 설정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ISO도 수동으로 설정하시거나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뭐 화이트 밸런스 또는 뭐 기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셔터 스피드 모드나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할 때는 3개의 다이얼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나의 다이얼은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을 설정해 두고요. 다른 다이얼은 노출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다이얼로 ISO를 조작해 주는 것이죠. 물론 ISO를 자동으로 두신다면 다이얼이 3개까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이얼 개수가 부족하더라도 버튼을 누르고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모두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카메라 설명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전부 다 사람이 수동으로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 셔터와 조리개 값을 수동으로 맞춘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실 건 없는 게, 여러분들께서 P 모드, S 모드, A 모드에 익숙해지실 때쯤에는 아마 M 모드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S 모드와 A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노출 값을 조정하게 된다, 이 말이 결국은 뭐 매뉴얼 모드를 사용한다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개, 특히 이 두 모드만 익숙해지신다면 M 모드는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토 모드. 사람의 개입이 없습니다. P 모드, 노출값, ISO와 화이트 밸런스, 얘네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S 모드, 셔터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요. A 모드도 마찬가지로 조리개 값, 이것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뉴얼 모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 참고로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은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S 모드나 A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ISO를 수동으로 조절하신다는 가정하에 P 모드에서는 2개의 다이얼, S 모드나 A 모드에서는 3개의 다이얼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M 모드에서도 3개의 다이얼을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ISO를 자동으로 두고 사용한다 하면 P 모드에서는 하나의 다이얼, 그러니까 노출 하나, 그리고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에서는 2개의 다이얼, 마지막으로 M 모드에서는 2개가 아니라 3개의 다이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셔터 스피드 하나, 조리개 값 하나, ISO 하나에서 셔터 스피드 하나, 조리개 값, 노출 하나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ISO를 수동으로 조작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이 3가지를 모두 수동으로 조작하시게 되신다면 노출 다이얼이 굳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노출을 수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ISO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노출 값에 ISO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맞춰주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M모드를 사용해야 진짜 고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 일리는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M모드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고수는 상황에 맞게 필요한 모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토 모드, P 모드, S 모드, A 모드, M 모드 각자의 필요한 상황이 모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이얼 개수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이얼 개수가 적다고 값을 조정하지 못한다거나 촬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이얼 개수가 충분히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설정 값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회사들이 이 다이얼을 가지고 끔 나누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줘야만 적어도 한 3 다이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2 다이얼, 1 다이얼이라 해서 사진 못 찍고 설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카메라의 다이얼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